자, 오늘 함께 하시는 두 분 전문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주 수요일 여러분의 사연을 똑소리 나게 해결해드리는 똑소리 나는 전문가 양지민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매주 수요일 경이롭게 여러분의 사연을 해결해 드리는 경이로운 전문가 이경혜입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 사례부터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아이 보험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아이는 어린이 보험이 있는데요. 태아 보험으로 가입한 보험이고요. 만기가 짧아서 30세 만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위를 보니까 다들 100세 만기로 보험을 해주는 것 같은데 저희 아이도 100세 만기로 바꿔야 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이참에 저희 가족 보험도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린이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30세 만기, 그러니까 만기가 짧은 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만기를 올려야 되느냐 넓혀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이대로 뒀다가 나중에 뭐 고민하지 뭐. 이 30세 만기와 100세 만기의 차이가 뭘까요? 이거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또 이번 사례자분과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30세 만기와 100세 만기의 차이는 보험의 효력을 유지하는 이 기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30세 만기는 30세까지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00세 만기는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단순히 보장을 받는 기간이다, 당연히 30세까지만 보장을 받는다 보다는 100세까지 보장받는 게 좋지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기간이 긴 만큼 보험료의 차이가 크겠구나라는 생각을 빼놓으면 안 되거든요. 보험료 차이가 큰가요? 네, 맞습니다.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납니다. 30세 만기의 경우 당연히 30세까지만 보장을 해주기 때문이고요. 기간이 짧아서 손해율, 그러니까 위험률이 높지 않아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보험료가 저렴하니 보장 금액도 아주 높게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7세 남자아이의 보험료를 30세 만기로 하면 암 1억에 이대 진단비 3천만 원, 수술비 입원 일당 2만 원씩, 그리고 뭐 골절 진단비 50만 원 등을 넣어도 3만 원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와, 3만 원만 내고도 암에 걸렸을 때 1억 보장받고 이대 진단비, 그러니까는 뭐 심장이나 뇌혈관 여기에 관련해서도 3천만 원을 받고 이렇게 크게 하고도 3만 원밖에 안 낸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100세 만기로 설정을 해서 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똑같은 보장으로 구성을 한 경우에 30세 만기일 때는 3만 원이었는데 100세 만기로 구성을 하면 15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 합니다. 네, 설명드린 것처럼 보험료의 차이가 크죠. 네, 그러니까 이 30세 만기의 경우는 저렴한 보험료를 납부하는 대신에 우리 아이가 30세가 되면 경제적 독립을 해야 될 시기가 되는 시점에 기존의 보장이 30세로 끝나기 때문에 새로 또 보험 가입을 해야 되는 거니까 다시 또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또 발생이 되겠죠. 네, 그리고 또 100세 만기의 경우는 처음 설정한 보험료를 정해진 기간 내에 납입을 하게 되면 납입은 끝나게 되는 거고요. 100세까지 보장만 계속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각각 장단점이 있네요. 일단은 30세 만기로 하면 30세 이후에 다시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지만 일단 지금 3만 원 가지고 굉장히 크게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100세 만기는 일단 지금 부담이 좀 커요. 15만 원이면 좀 큽니다. 하지만 끝까지 우리 아이한테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내가 내줄 수 있다라는 장점이 크게 있네요. 상황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30세 만기 보험의 경우는 보험을 유지하는 기간 중에 큰 질병이나 기타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30세 이후 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고요. 그러니까 뭐 아프거나 큰 병에 맞아요. 걸리면. 그러면 보험료가 비싼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해야 할 경우도 생깁니다. 반대로 100세 만기의 경우는 지금 당장은 납입하는 월 보험료에 대한 부담은 조금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납입 기간이 끝나면 보장만 받으면 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각각의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부모님께서 자녀의 경제적인 독립 시기까지 보장을 원하고 그 이후에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마음이시라면 30세 만기가 좋을 수 있고요. 더 오랜 기간 자녀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싶다면 100세 만기를 선택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아주 명확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 자녀의 상황과 미래를 고려를 해서 현명하게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네.
보험료에 영향을 주는 게 병력이라든지 직업 그리고 성별도 중요하지만 또 나이가 보험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는 또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 30세 만기와 100세 만기를 선택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부분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화폐가 그때 가서 이 화폐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느냐. 이 부분을 좀 고민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이 네.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뭐 이제 100세 만기로 권해드리기보다는 그래도 짧은 기간 30세 만기를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화폐 가치 맞아요. 이제 지금 당장은 2천만 원이 뭐 20년, 30년 후에 2천만 원의 그 가치를 뭐 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짧은 걸 만기를 권해드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어쨌든 100세 만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30세 만기를 원하시는 분들의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화폐의 가치가 달라질 것. 나중에 지금의 1억과 그때 가서 1억이 같을까요? 그때 가서 1억이 뭐 클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100세 만기를 가져가신다 하더라도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가치관에 맞게 고려를 해주신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사연자분의 고민은 어떻게 해결을 해주셨어요? 네, 사연자분과 충분히 30세 만기와 100세 만기의 장단점에 대해 얘기를 나눴고요. 중요한 거는 현재 사연자분의 가정 경제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100세 만기의 보험이 좋다고 한들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있으면 안 되는 거라서요. 그래서 자녀분의 보험을 결정하기 전에 사연자분과 배우자분의 보험도 살펴봤습니다. 그죠. 제일 중요한 건 이 보험료가 우리 집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그리고 부담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겁니다. 가족 보험도 같이 점검해 달라고 하셨어요. 보험 가입 현황이 어땠나요? 네, 두 분 다 건강보험은 20년나 90세 만기로 보장의 범위가 넓은 진단비와 수술비로 잘 구성되어 있었고요. 운전자 보험의 상해 담보와 비용 담보로 3만 원의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 사연자님의 운전자 보험은 2년 전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이어서 현재 상황에 맞는 운전자 보험으로 변경을 해드렸는데요. 네.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건강보험은 제가 살펴보니까 상해 보장은 잘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비용 담보로만 꼭 필요한 것만 구성을 해서 단돈 10,000원에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결국 운전자 보험에서 2만 원 가량의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게 되었고요. 약간의 여유가 생겨서 이 여유의 보험료로 자녀 보험을 100세 만기로 변경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분의 경우에는 보험료에 대한 지출은 100세 만기로 변경을 하시면서 조금 늘어났지만 질병이나 사고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또 먼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래의 위험에 대한 대비를 하시고 싶어서 100세 만기의 보장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네. 자, 이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죠. 사연자분 부부의 보험을 조정해서 여유 자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분의 보험을 100세 만기로 변경을 해드렸어요. 일단 30세 만기 괜찮을까? 우리 아이가 나중에 돈을 더 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의 가치관에는 100세 만기가 맞다라는 판단 하에 100세 만기로 변경을 해드린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상담 사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상담 사례 음악 큐. 잠깐만. 큐. 저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작년에 어머님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간병 기간이 길었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간병보험은 꼭 가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아버지 연세가 올해 72세이시고요. 4년 전쯤에 뇌 관련 질병 이력이 있으신데 가입이 가능할까요? 이런 사연입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파서 입원을 하게 될 경우에 하루 종일 옆에서 간병을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간병만 한다라는 게 진짜 쉬운 일은 아니죠. 그죠? 네, 맞습니다. 이번 사례자분도 어머님이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셔서 조금 크게 다치셨다고 해요. 또 1년 가까이 병원에 계셔서 보험사의 도움도 받았지만 또 개인적으로도 간병비로 많은 돈이 또 지출이 됐다고도 하시고요. 네. 또 더 안타까운 건 어머님이 사고 나시기 이전에 이번 사례자분이 부모님 간병보험을 주변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서 가입하려고 준비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머님이 간병보험이 조금 비싸다고 가입을 미루다가 이렇게 갑자기 또 사고가 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간병보험은 사실 우리가 가성비를 생각하면 굉장히 저렴한 보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어머님 생각에서는 그냥
이 보험이라는 게 막상 일이 닥치지 않으면 그냥 나가는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돈이 비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 결국 이렇게 됐는데 사실 진짜 사람 일이라는 게 한치 앞을 모르는 거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전문가님들이 늘 강조해 주시는 내용이 이겁니다. 막상 큰 일이 생기고 나면 보험이 진짜 너무 고마워져요. 너무 고마워요. 아우 정말 네가 있어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적인 손실을 너무나 많이 줄여주는 너무 고마운 존재인데 오늘 진짜 확 와닿네요. 네. 네. 사연자분도 보험 가입을 미룬 거를 엄청 후회하셨어요. 음. 그래서 아버님이 연세가 있으시지만 지금이라도 간병보험을 준비해 놓으려고 저희에게 문의를 주신 거고요. 네. 사연자님께 먼저 설명을 드렸어요. 간병인 지원 일당 보험은 전화 한 통으로 고객 부담금 없이 간병인을 사용할 수 있는 보험이고요. 네. 간병인 사용 일당 보험은 간병인을 직접 고용한 후 간병비를 청구하는 보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람을 파견해 주는 거, 직접 간병인을 보내주는 거는 간병인 지원 일당 보험. 네. 그리고 간병인을 우리가 이제 고용을 알아서 하고 나중에 비용을 지원해 주는 보험은 간병인 사용 일당 보험. 네.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된다.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우리나라의 보험회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간병인은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런데 이번 사례자분의 아버님은 간병인을 파견해주는 그 간병인 지원 상위 일당 보험은 가입이 현재 안 되는 상황이었고요. 네. 왜냐하면 이 간병인 지원 상위 일당 보험은 70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해로 다쳐도 입원을 하시던 질병으로 입원을 하시던 다 사용할 수 있는 간병인 사용 일당으로 해서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님은 4년 전에 뇌전증으로 입원 이력이 있으셔서 3가지 질문만 물어보고 여기서 3가지 질문은요. 첫 번째는 3개월 이내 뭐 질병이 확정되었는지, 추가 검사가 있었는지, 입원 수술 필요 소견이 있었는지 물어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입원을 했는지 수술을 했는지 물어보고요. 세 번째 질병은 암이나 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나 중대한 질환을 진단받은 사실을 물어봅니다. 이렇게 3가지만 물어보고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간편보험입니다. 그래 간편보험으로 알릴 의무 고지에 위반되지 않는 상품으로 보험료는 68,000원에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4년 전에 뇌전증으로 입원을 하셨다. 보통 내가 그랬든 가족이 그랬든 그런 이력이 있다고 하면 보험 가입 안 될 거야.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세요. 단순히 감기도 아니고 그냥 어디 뼈를 다치거나 뭐 그냥 입원을 잠깐 했던 게 아니라 뇌전증이에요. 그러면 나는 다시 보험에 가입한다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간편보험이라는 게 날이 갈수록 소비자한테 유리해지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 전문가님들이 늘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지금 이 아버님도 보험료 68,000원에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간편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주셨고 가입을 도와주셨다. 자, 그러면 간병보험 가입할 때 우리 청취자분들도 간병보험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두 분. 주의하실 점이나 좀 따져봐야 될 거 이런 거 있을까요? 네,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해서 간병업체에 등록된 간병인을 사용했을 때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실에 입원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간병보험입니다. 일반 병원 일당과 요양병원 사용 일당이 다르고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일당은 실손보험이 있으면 7만 원, 실손보험이 없으면 10만 원 한도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질병으로 입원했을 때는 1년 이내에 50% 감액 지급이 되고요. 몇 군데 회사는 가입 후 바로 보장받을 수 있는 회사도 있고요. 무턱대고 가입하기보다는 주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간병보험을 찾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마다 또 다르다 이것도. 네, 맞습니다. 중요하네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내년부터 금감원에서 이 간병인 관련한 약관을 바꾸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필요 서류도 더 많이 요청을 하고요. 청구할 때 또 간병인 입원 일당 한도도 줄이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간병인 보험을 준비를 하고 계시거나 또 필요성을 느끼시는 또 저희 동기분들은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분들이 항상 이렇게 나이를 먹어갈수록 가장 많은 분들이 필요로 느끼는 게 이 간병인
보험이더라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필요성을 실제로 느끼신 분들 그리고 내가 진짜 나이 먹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간병인 보험에 관심이 좀 생긴다 하시는 분들은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질문이 있다 하시는 분들 문자창 계속 열려 있습니다. 샵 0999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는 조금 나한테 맞는 거 어떤 건지가 궁금하다. 나의 전체적인 이런 자금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내 나이 그리고 내가 어떤 병력이 있는지 그리고 내 가족 구성원 어떻게 해야지 간병인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가입을 할 수는 없잖아요. 누가 가입을 해야지 되는 건지 이런 것들도 다 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전문가와 함께 상의해 보시면 훨씬 더 돈을 아낄 수가 있겠죠. 그냥 다 들어 이게 아닙니다. 자, 그럼 오늘의 포인트 짚어볼게요. 첫째. 네, 질병이나 사고는 예상하기 어려워서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긴 보장 기간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둘째. 네, 우리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또 부담해야 되는 의료비는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간병 부담이 더 커지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자. 네, 고생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